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이러이러한데 저는 어떤 드론 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드론을 어떤 분이 사시면 좋을지 드론을 추천해드리는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드론들은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 제품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파 인증 취소라든지 직구를 해야 되는 드론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스카이디오2나 지노 드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드론이지만 직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드론들 또한 제외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 드론은 DJI, 오우텔, 샤오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샤오미는 전자제품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드론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샤오미는 기술력이 한참 낮아요. 그래서 저는 샤오미 드론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JI랑 오우텔 이 두 개의 브랜드가 많이 남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DJI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제가 DJI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DJI는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식으로 AS가 가능하고요. 오우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드론이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AS가 한국에서 되지 않고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드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입사 같은 경우에서도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카메라의 질문에 대해 대응하는 게 느려요. 드론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응을 빠르게 해줄 수가 있지만 카메라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DJI를 더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우텔 같은 업체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DJ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횡포가 많아요. 그래서 오우텔 같은 업체가 성장을 해서 DJI 견제도 하고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우텔을 수입하는 이런 곳들도 맨날 유튜브 광고나 이런 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내실을 다져서 AS나 많은 분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높인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오우텔을 많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어떤 드론 구매하는 게 좋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드론에 입문을 할 때 내가 지금 비싼 드론을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내가 드론에 취미가 있을지 어떻게 이걸 잘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렴하게 연습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요새 홍보를 하다 보면은 장난감 드론 조그만 건데 뭐 자동 호버링이 되고 헤드리스 모드가 되고 이렇게 막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드론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전혀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재미난 장난감이에요. 놔두면 떠있고 뭐 조금 움직이다가 방향 모르겠으면 헤드레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치어슨의 CX-10A나 조금 큰 드론을 원하시면 시마 X5 정도입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호버링이 되지 않는 드론일 경우에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제가 제자리에 떠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드론 비행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드론 외에 다른 드론을 구매하셔도 좋은데요. 다만 자동으로 호버링 기능, 헤드레스 기능 이런 거 없는 거 구매하시는 게 가격 면에서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미용 드론을 구매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가격,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목적, 그리고 드론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드론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왜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취미용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드론이 너무 크게 되면은 안 갖고 나가게 돼요. 취미를 할 때 어느 정도 거추장스럽지 않은, 놀러 갈 때 굉장히 편안하게 될 수 있는 드론의 사이즈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취미용 드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DJI 매비게어 2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추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DJI 매비게어 2의 소개 영상을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행 시간도 굉장히 길고 4K 60프레임에 화질도 굉장히 어느 정도는 나름 합리적이고 가격 또한 100만원 초반에 구성을 할 수 있으며 하이퍼랩스나 액티브 트랙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들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미용으로 즐기기에는 저는 매비게어 2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원본을 휴대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게 좋아.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휴대폰에서 간단한 앱에서의 보정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매빅 에어 2는 충분한 기체지만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보정을 했으면 좋겠어. 원본을 좀 많이 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DJI 에어 2S나 DJI 매빅 3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DJI 에어 2S랑 DJI 매빅 3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비교는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에어 2S 대 매빅 3 영상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DJI 에어 2S를 추천하고 어떤 상황에서 매빅 3를 추천한다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오토도 굉장히 좋지만 드론이라는 게 하늘에 높게 떠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출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카메라 설정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로 촬영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바꿨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러한 설정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매빅 3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나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오토로만 많이 찍어, 오토로 찍어도 만족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빅 에어 2가 조금은 불만족스럽다 라고 하면은 에어 2S를 구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FPV 드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드론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FPV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DJI에서 이렇게 카메라까지 장착이 된 완제품 FPV가 있는 반면에 드론 전문 회사에서 고프로나 액션캠을 장착할 수 있는 이렇게 다 만들어진 FPV가 있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조립을 해야 되는 FPV가 있습니다. FPV를 많이 날리셨던 분들이라면 이 셋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나쁘지를 않아요. 다만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DJI FPV를 추천을 합니다. DJI FP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고 배터리 같은 부속품들도 비싸요.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가 고프로 10이나 다른 액션캠들보다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화질은 좀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JI FPV로 연습을 하고 그 이상의 상위 기체로 거쳐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JI FPV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 응급 정지 버튼이 있는데 N으로 놨을 때 GPS 모드로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센서 드론처럼 비행을 하다가 M으로 놨을 때 일반 FPV처럼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위험하게 되면 다시 N으로 바꾸던지 긴급 정지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일반 FPV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고프로나 액션캠을 장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각도를 맞춰야 되고 카메라 설정도 세팅을 해야 돼요. DJI FPV 같은 경우에는 각도도 이렇게 짐벌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비행 스타일에 맞는 각도는 이 정도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카메라 설정 같은 경우에서도 고글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팅을 바꿔가면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면 좋을지를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JI FPV를 거쳤다가 내가 정말로 조금 더 FPV를 전문적으로 촬영을 할 것 같고 화질에 대해서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윗단계 상위 기체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의 FPV를 입문할 때는 DJI FPV가 비싸지만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전성과 이런 점들 때문에 DJI FPV를 추천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드론을 내가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어떠한 드론이 나한테 맞을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드론을 찾으셔서 더욱더 멋있는 영상, 멋있는 사진 촬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